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목소리도 아마 잘 들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네. 얼굴도 다들 좋아 보이시고, 네. 근데 여전히 또 관리가 또 잘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오늘 되게 좀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살이 엄청 좀 찌거나 또 주변에 그런 고민이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번 간단한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명의 공통점을 한번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인슈타인, 그리고 두 번째는 찰스 다윈, 그리고 세 번째는 뉴턴입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한번? 네. 외국인. 외국인 맞네요. 진짜 생각처럼. 준비한 선물 없는데 선물 드리고 싶네요. 저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네, 외국인 맞고요. 네, 네, 제가 원했던 답은요. 아니었고요. 네. 썬데이 타임즈 백인, 뭐 이런 것도 나오네요. 네, 아인슈타인, 찰스 다윈, 뉴턴, 이 세 분의 공통점은 창시자라는 게 공통점이거든요. 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고요. 찰스 다윈은 진화론을 만들었고, 뉴턴은 만유 입력의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네, 창시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모신 분이 바로 또 창시자 분 중에 한 분이 되겠죠. 요즘에 본사에서도 굉장히 좀 핫하게 집중하고 있는 그런 아이템이기도 하고요. 퀵바디라는 아이템들을 통해서 10일 만에 정말 다이나믹한 임상과 사업 전개를 하고 계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한번 좀 같이 참여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또 이어서 2026년 로드맵에 대한 내용까지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 큰 박수로 어필레이트 오세정 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세정입니다. 아인슈타인까지 나와서 빌드업이 될 줄 몰랐는데, 굉장히 지금 거룩해지는 순간이네요. 네. 우리 식구들끼리 있어가지고 좀 약간, 뭐랄까, 친근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찰스 다윈, 창조론, 진화론까지 나왔으니까, 네, 창시자로서 여러분들께 오늘 시간을 충분히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제가 한번 어. 준비한 내용을 이야기해 볼게요. 중간에 제가 채팅을 일부러 켜놨거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따로 시간을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잘 보이시죠? 네. 어,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제 퀵바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다들 해보셨어요? 퀵바디? 네. 어떠셨어요? 해보시니까. 거룩하게, 네. 되게 거룩해지네요, 이 시간이. 이제 제가 킥바디를 창시자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좀 부끄러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품을 만든 것도 아니고, 다 있는 상에 숟가락을 하나 얹었을 뿐인데, 근데 이게 창시자까지 나오니까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이 퀵바디를 처음 만들게 된,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했었던 배경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뒤에 이제 제품 이야기도 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제품이 너무 좋긴 하잖아요. 근데 이 좋은 제품을 가지고 사실은 90일 프로그램으로 회사가 출시를 해서 90일이라고 하는 강력한 뭔가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단기 다이어트는 굉장히 몸에 안 좋고 단기로 살을 많이 빼는 건 요요가 올 것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던지 간에 뒤에 기전은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사장님들 이거 퀵바디 나오기 전에 퀵바디 말고 이제 어쨌든 뭐 TR미 할 때 혹은 TR 라이트를 할 때
제일 많이 찾는 제품이 뭐예요? 픽 컨트롤 더 구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다 점프 스타트 구하지 않으세요? 점스를 그렇게 애타게 찾잖아요. 점스가 효과가 너무 좋긴 하지만 그것보다 저는 포커스로 둔 게 뭐였냐면 점스가 효과가 좋아서 그 점스 기간이 굉장히 강력했다라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90일 중에 가장 우리가 효과를 많이 본다고 느낄 때가 초반 15일이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초반 15일. 오히려 90일 롱텀으로 갔을 때 처음 15일에 비해서 75일의 어떤 효과가 조금 더디고 대부분. 근데 그거에 비해서 15일이 되게 빠르고 강력하게 효과를 본 적이 많으시죠? 제 주변도 많거든요. 일단 처음 다이어트를 마음 먹었을 때 마음가짐이 다르고요. 큰 돈, 90일짜리 패키지를 구매했기 때문에 어쨌든 비용이 좀 나가니까. 그 90일 패키지를 구매했을 때의 마음가짐도 달랐을 것이고, 의지도 다를 수 있어요. 나 지금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의지가 세워지는데 시간이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제품, 점프 스타트라고 하는 제품도 15일치밖에 없으니까 좀 더 집중해서 이때는 뭔가 해로운 걸 덜하고 우리가 좀 클린하게 해서 하루 쫙 빼보자라고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다른 사람들은 15일, 10일, 15일 했을 때 내가 마음 먹고 10일 하면 안 빠지던 것들이 이 제품 바를 받아가지고 10일 만에 강력하게 효과가 나는 경험들 많이 해보셨잖아요. 저는 그것에 포커스를 뒀던 것 같아요. 아니,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저희 제품 진짜 좋잖아요. 저는 TRM보다 더 좋은 다이어트 제품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이어트를 넘어서서 건강해지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제품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개똥 같은 제품도 SNS에 정말 많이 팔려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마케팅을 잘해서 사람들이 지금 엄청 많이 팔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의 후킹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우리는 10일 만에 더 강력하게 효과를 낼 수 있어. 그러니까 10일짜리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먹힐 거야. 라는 걸로 시작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 10일짜리를 기획을 했을 때 이게 반드시 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했었던 강력한 근거는 바로 제품을 이해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강력한 핵심의 기본이 뭐냐면 제가 TRM에 열심히 제품을 살펴보다 보니까 TRM의 핵심인 TRME, 이 ME가 90에서 미가 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메타볼리즘, 대사를 제대로 건드린 제품이구나를 한참 만에 깨달았던 것 같아요. 뭐 당뇨에 좋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사실 그 호주 식약처에 등재된 게 다이어트도 좋고 당도 낮춰주고 뭐 혈당도 낮춰주고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혈당이라든지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드리는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사실 대사라는 건 거죠. 그래서 대사를 건드려서 대사를 바로 만들어줘서 우리 몸의 대사를 트랜스포메이션 해주는 게 TRM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사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짧게 대사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 몸에 있어서 바이러스를 제외한 모든 질병은 신진대사와 관련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문제는 신진대사에 있다. 이거는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암을 비롯한 대부분의 질병의 원인은 잘못된 신진대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책에 나온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한 책에 나온 이야기예요. 미국에 있는 보스턴 대학 생화학 유전자 토마스 우리 선생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암은 에너지 대사에 문제가 생긴 대사 질환이며 암도 대사 질환이래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이상이다라고 했고 그리고 또 이 선생님이 고혈압, 당뇨, 비만 같은 대사 장애는 피 오염이 되었으니 피를 깨끗하게 하라는 메시지다.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암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결국에는 대사만 개선을 하면 우리가 아플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럼 대사가 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사실 엄청 심플해요. 대사는 먹고
그거 먹은 것을 우리가 몸속에서 잘 분해해서 에너지로 만들고 나머지는 배출하는 게 대사예요. 말고는 필요가 없어요. 먹고 우리가 하루 동안 쓸 만큼을 먹고 그것을 에너지로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찌꺼기들 음식물 우리 요리를 해도 음식물 찌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로 만들고 남은 것은 소변이나 대변으로 걸러져서 나오기만 하면 결국에는 대사가 잘 되는 몸이거든요. 그게 대사예요. 그 뭐지 공장에 원료를 넣어서 결국에는 원하는 걸 만들고 안 되는 찌꺼기들은 폐기하고 이게 끝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대사거든요. 대사는 엄청 간단합니다. 근데 이 대사가 어, 우리 몸의 전체 전부라는 건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대사가 잘 되면요. 많이 먹으면 에너지를 많이 내는 거고요. 적게 먹으면 에너지를 적게 내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먹어서 에너지를 많이 내고 나면 남은 양이 없어서 더 이상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몸무게가 변화가 없는 게 정상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대사량 이상으로 쓰면 이제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하면서 몸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대사는 엄청 심플합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적게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살이 찐다, 뱃살이 나온다, 몸이 붓는다 하는 것은 심플하게 생각하면 뭐가 안 되는 거다? 대사가 안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대사가 막혀 있다. 이 대사가 막혀 있는 이유는 뭐다? 노화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결론. 대사가 안 되는 이유는 체온도 낮아지고, 그러면 우리가 36.5도라고 하는 이 온도를 유지하는 것도 대사 중에 하나거든요. 열 에너지를 내는 거고. 그리고 몸을 전체적으로 피를 왔다 갔다 만들어주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를 옮겨주는 것도 대사고요. 그리고 우리 뭐 지방이 쌓이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도 대사예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체온이 낮아지고 순환이 느려지고 몸에 염증은 많아지고 자꾸 어디가 아프고 여드름이 나고 종기가 나고 대사가 살만 찌는 게 대사가 아니라 여드름이 나는 것도 대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독소다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엔 몸에 독소가 쌓이게 만들어지는 게 대사가 안 되기 때문이다. 근데 이게 이유가 뭐다? 노화가 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노화는 늙어서만 오는 게 아니라 노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이유 때문에 생깁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많이 쓰기 때문에 낡기도 해요. 우리 몸이. 낡아지는 거죠. 노화라는 건. 근데 이 낡는다는 것을 가속화시키는 것들이 먹는 것, 그리고 술, 담배, 어디에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 스트레스를 받는 것,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활성산소가 생길 때도 있고, 혹은 뭐 임신과 출산도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전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뭐다? 나의 노화 속도를 가속화시키거나 가속시키지 않거나 우리가 요즘 핫한 키워드가 저속 노화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사실 우리가 타겟팅하는 이 대사를 천천히 할 것인가 빠르게 할 것인가를 조절하는 것에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노화가 되는 게 당연하지가 아니라 노화의 속도는 조절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예요? 에이즈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이즈락이 별게 다른 게 아니라 노화의 속도를 조절하는 거잖아요. 노화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 결국은 뭘 하는 거다? 어, 대사를 조절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결국에는 우리가 만나는 아주 많은 제품들이 아까 여기서 음식, 담배, 뭐 감염, 스트레스, 운동, 술, 환경, 유전 사실 요즘에는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라 수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많이 추가됐잖아요. 어디서 대사가 막히는 거지? 잠을 못 자서 대사가 막히는 거야? 장이 안 좋아져서 대사가 막히는 거야? 간이 안 좋아져서 대사가 막히는 거야? 이걸 하나하나 찾을 때마다 에이즐락을 통해서 사마넥스 제품들이 하나씩 추가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만나는 에이즐락이라고 하는 것은 대사의 속도를 빠르게, 느린 대사를 빠른 대사로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부를 해보니 느려진 대사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데는 3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이미 잘못 먹고, 잘못 자고, 잘 자고, 잘 먹으면 되는 대사를 잘못 먹고, 잘 못 자니까 대사가 망가져 있잖아요. 그러면 대사가 망가지면서부터 호르몬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거든요. 잠을 못 잤으니까 스트레스 호르몬 나오지, 그래서 배고파서 렙틴 호르몬 나오지, 그렐린 호르몬 나오지, 뭐 호르몬을 자꾸 조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호르몬 밸런스가 깨진 것도 대사의 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사를 바로 맞추는 것이 결국에는 호르몬 밸런스를 바로 맞추는 것과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호르몬을 맞춰주면 대사가 잘 되는 몸이 되겠죠. 그래서 호르몬 균형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 호르몬 중에 하나가 지방대사 스위치를 켜주는 뭐 AMPK 효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나오게 만들어서 우리 지방을 잘 타는 몸으로 만들자가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순환인 거예요. 림프 순환. 우리가 이미 대사를 뚫어주는 건 너무 좋지만, 뚫어주는 것도 너무 필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몸에 어떤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되고, 쌓이지 않는 몸이 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전에 이미 쌓여 있는 노폐물, 염증 같은 것들을 빨리 뚫어줘야 대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 두 번째가 림프 순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온몸의 근육을 통해서 순환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세 번째가 근육을 증가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을 먼저 증가시키고 싶지만 근육이 아무리 많아도요. 1, 2번이 되지 않으면 3번은 큰 무쓸모예요, 무쓸모. 엄청 덩치가 크고 어떤 뭐, 그 뭐지, 단백질, 프로테인 같은 거, 인공 프로테인 같은 거 많이 먹어가지고 몸이 되게 큰 우리 막 운동 선수들이나 트레이너 분들 봐도 그분들 중에서도 살이 안 쪘다 뿐이지 몸속의 대사가 망가져서 어, 그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잔잔바리 질병들 되게 많이 앓고 있으시고. 그래서 근육의 양이 1번이 아니라 호르몬 균형을 밸런스를 맞춰주고 그리고 림프를 순환시켜 준 다음에 차차 내가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도록 스스로 몸을 태우는 이 근육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 3단계만 하면 됩니다. 그걸 해줄 수 있는 것을 발명하신 분이 이분이에요. 이분이 그 어떻게 대사에 포커스를 맞췄냐 하니까 어 우리가 느린 대사를 하고 노화가 느려지면 결국에는 건강하게 죽을 때까지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 신체 활동이 건강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글 읽고 상상하고 발명하고 꿈꿀 수 있는 삶을 나이가 들어도 지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꿈꾸면서 이분이 포커스로 맞춘 게 바로 에이즈락이라는 사이언스를 만들게 된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러면 대사를 왜 우리가 빨리 해야 하는지, 그리고 대사에 왜 이렇게 대사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대사와 에이즐락이 얼마나 관련이 깊은 것인지까지가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3단계까지 우리가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를 고치기만 하면 어쨌든 빠르게 대사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걸 하려고 우리가 먹었던 제품들이 뭐다? 이 파마넥스, TRM를 포함한 에이지락 군들을 먹었었던 거예요. 장이 안 좋아서 장을 고치기 위해서 먹은 것도 아니고요. 간이 안 좋아서 간을 고치기 위해서 먹었던 것도 아닙니다. 알스케어드가 단순히 간을 회복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메타가 장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에이즐락이라고 하는 것들이 붙어 있는 것에 이 모든 제품들의 핵심은 뭐다? 결국은 대사를 빠르게 만들기 위한 아이들이었다. 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이 퀵바디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냥 외워서 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퀵바디라고 하는 것은 대사를 빠르게 촉진시켜 주는 거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10일 동안 망가진 호르몬의 밸런스를 붙잡고, 그래서 좋은 생활 습관을 만들어서 대사를 똑바로 잡으면 이 이후에도 요요가 오지 않는 몸으로 만들 수 있네가 핵심인 거예요. 근데 그 호르몬을 바로 잡는 것의 가장 핵심이 요즘 가장 트렌드가 되는 게 뭐예요? 호르몬이 왜 자꾸 망가지는지를 살펴본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알았잖아요. TR 라이티, TR 미를 통해서도 여태까지 사실 뉴스캔에서 대사를 포커스해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TR 나이티라고 하는 제품이 2013년에 처음 나왔을 때도 메타볼리즘을 올려준다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회사는 옛날부터 계속 대사를 포커스를 뒀었어. 근데 못 찾고 못 찾고 못 찾다가 뭐 일부 필요한 것들을 찾은 거죠. 근데 여전히 해소가 되지 않는 어떤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이 사람은 시키는 대로 다 했고 장도 좋고 간도 좋고 다 좋았는데 왜 대사가 느리지? 왜 자꾸 살이 찌지? 대사가 잘 되면 먹은 만큼 에너지를 내니까 아프지도 않고 대사증후군이 걸릴 일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왜 걸리지? 를 찾아보니까 가장 최신에 나온 게 뭐예요? 아, 혈당이 문제구나. 혈당이 많은 것들을 망가뜨리는구나. 인슐린 호르몬도 망가뜨리고 뇌의 어떤 뭐 스트레스 호르몬도 뭐 베타 아밀로이드도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막 발견되면서 아, 그러면 혈당을 관리하는 것이 대사의 가장 첫 번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게 된 거예요. 피에 피에 당이 돌아다니는 걸 혈당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은 당분들을 우리가 섭취하고 있어서 이걸 가지고 너무 과하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것들을 간을 좋게 만들어도 장을 좋게 만들어도 뭘 자꾸 해보려고 해도 좋아지지 않았구나. 그러면 결국에는 당부터 잡아보자 라고 하는 게 이 핵심이어서 TRM가 이 호주 의약품관리청에서 등재될 때 당뇨, 대사 질환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다로 등록이 된 건 거예요. 음. 그래서 결국에는 핵심이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일단 서서히 90일 동안 이 혈관 청소를 하지 말고 10일 동안 빡세게 몸에 있는 당분을 다 빼버리자가 저의 킥이었어요. 지금 TR미의 새로 나온 쉐이크도 당분이 0이잖아요. 당류가 0이잖아요. 물론 당류가 들어가 있는 건 0이지만 탄수화물이 들어있으니까 실제적으로 당이 0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설탕이 안 들어있을 뿐이지. 어쨌거나 당류가 0으로 나온 데는 그냥 트렌드 때문에 당을 0으로 만든 게 아니라 아, 혈당을 조절하는 것이 대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구나를 알아챘기 때문에 이 당류가 0g인 쉐이크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킥바디의 핵심은 뭐다? 몸에 있는 당분, 혈당을 일단 정상화 만들어 보자. 이게 핵심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나 10일 해봤는데 효과 진짜 좋았어요 하셨던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당뇨 전 단계셨던 거예요. 보통 10일 안에 효과가 많으셨던 분들은 혈당이 개복치였던 분들이 대부분 효과를 많이 보십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안정적인 혈당을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은 물론 안정적인 혈당이신 분들이 잘 없긴 하지만 그런 분들은 생각보다 어 뭐 뱃살도 많이 없거니와 사실 효과 근데 그 혈당만 조절하면 되는 상태였던 분들이 효과를 잘 보긴 해요, 사실. 총체적 난국이신 분들은 조금 더 더디기는 해요. 근데 킬로그램 수는 안 빠졌지만 느낌으로 느껴져요. 아, 몸무게는 변화가 없고 사실 체중계도 인바디도 변화가 없는데 저 잠을 되게 잘 자요. 체중계도 인바디도 변화 없는데 저 살이 되게 말랑말랑해지고요. 손발이 따뜻해졌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사실 뉴스킨 하셨던 사업자분들이 이 퀵바디의 효과를 더 많이 보는 이유는 우리는 이미 다른 건 다 준비되어 있고 당만 빼면 되는 거였던 거야. 그러니까 효과를 조금 더 빨리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셨던 분들도 사실 변화는 충분히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퀵바디가 이 구성된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을 완벽하게 뺄 수 있는 걸 첫 번째 최우선으로 합니다. 근데 당을 뺄 때, 혈당을 뺄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혈당을 안정화시켜주는 혈당액지가 그래서 쉐이크를 먹을 때도 음식물이 쉐이크에도 어쨌든 그 탄수화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혈당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단백질이라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삼시세끼를 혈당을 안정화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혈당액제와 항산화, 이 쉐이크를 같이 먹었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10일 동안 삼시세끼 혈당액제를 무조건 드시라고 하는 건 거예요. 그냥 쉐이크 먹는데 왜 쉐이크 먹는데 혈당액제 같이 먹어요가 아니라 우리가 호르몬 뭘 먹어가지고 무조건 당이 오를 때 호르몬 밸런스라도 정상화, 삼시세끼 시간 맞춰서 정상화 만들어주는 게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했었던 게 스타트윈이
단순히 뭐 장 건강에 좋고 사실 이거 뭐 사전 잡히는 페이크잖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점프 스타트 윈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점프 윈이 효과가 더 좋은데 없어서 스타트 윈으로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점프 윈으로 나오면 바로 갈아타시면 되는데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지방대사, AMPK 효소라든지 아니면 내 몸에 있는 렙틴 그렐린 이런 것들을 자극해서 호르몬 밸런스를 빠르게 정상화시켜주는 게 스타트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방대사를 빠르게 스위치 온 시켜주는 거죠. AMPK 효소가 활성화되니까.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강의 많이 들었죠.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만들어주고 지방이 몽글몽글 분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 스타트 윈이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매일매일 드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됐던 건 거죠. 그래서 이 퀵바디를 통해서 우리가 10일 동안 뭘 했다? 혈당을 안정화시켰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까지 했다? 쉐이크까지 같이 드시면 완벽한 밸런스입니다. 그리고 또 이 킥바디 10이라는 동안 가장 효과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아까 제가 2단계 대사 회복 2단계 뭐였어요? 배가 그렇게 많이 빠고 맞아요, 맞아요. 배가 많이 들어. 그게 맞아요. 본다고 해놓고 채팅을 하나도 안 보고 하고 있었네. 네, 순환 맞아요. 순환이었죠. 순환을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웰스파로 전실 문질러 주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근육을 움직여주고 온몸을 털어주는 게 요즘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 뭐예요? 런닝이잖아요. 런닝을 했을 때 더 효과가 좋은 건 런닝을 해서 운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런닝을 땀, 유산소 운동을 했기 때문에 살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순환을 시켜주는 이 온몸을 털어주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탈탈탈 털어서 쌓여있는 노폐물을 빼줬기 때문이지 어, 유산소 운동 칼로리 많이 태웠기 때문에 살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너무 러닝을 막 오랜 시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사실 내가 평소보다 더 많이 걷는 속도보다 좀 빠르다는 속도로 그냥 슬로우 러닝도 좋아요. 런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다? 그냥 대사 순환 때문이다. 순환을 시켜주는 걸 자극시켜주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이 런닝을 해가지고 오히려 근육이 딱딱해져서 막혀버리면 오히려 이것도 더뎌지기 때문에 과한 운동도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한 운동을 하거나 10kg 이상을 하실 때는 뭐까지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 웰스파도 같이 병행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건 거죠. 그래서 효과를 킥바디를 했을 때 10일 동안 당독소를 빼내서 삼시세끼 안 먹었었던 사실 단백질 이렇게까지 삼시세끼 잘 챙겨 먹은 적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근육도 오르고 혈당이 안정화되고 근육이 단백질을 원료를 채워주니까 근육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10일 동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한 효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 킥바디가 이러한 원리로 만들어진 제품 때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추가로 하나만 더 얹어서 얘기를 해드리면 첫 번째 이틀이랑 마지막 이틀 삼시세끼 쉐이크 먹잖아요. 쉐이크 먹을 때 제가 같이 먹으라고 한 거 뭐예요? 고구마하고 계란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게 어, 이 쉐이크를 먹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독소를 빼내기 위함이에요. 첫 번째 이틀 동안 완전히 뭐 피 속에 있는 당을 없애고자 지금 쉐이크만 먹었단 말이에요. 당류가 0인.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굶으려고 쉐이크를 먹는 게 아니에요. 배가 고프게 만들려고 이게 또 굶어서 하는 다이어트라 헷갈리면 안 돼요. 단식을 했기 때문에 이 다이어트가 되는 게 아니고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당을 빼냈기 때문이라는 게 확실한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가 고픈 다이어트는 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하면 안 되고 소비자들도 그렇게 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배가 계속 부르게 뭔가 간식을 먹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완벽하게 혈당이 조절되는 식품 중에 하나가 계란이에요, 계란. 요즘은 뭐 계란 두 알 먹고 밥 먹으면 혈당 안 오른다고 막 그런 트렌드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완벽한 단백질류 중에 하나가 계란이거든요. 계란을 드시는 건 배가 부를 때까지 드시라고 하는 건 거고, 이거보다 더 많이 드셔도는 됩니다. 어, 근데 아마 드셔보시면 쉐이크 드시고 계란 한 두 개 정도까지만 드시면 그 이후로는 먹기 힘드실 거예요. 근데
성인 남성 기준으로 내가 너무 배가 고파. 세 알까지 먹었는데도 배가 고파 하시면 더 드셔도 돼요. 이 먹는 양에 제한이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먹는 양에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 당에 제한을 두는 거예요. 이걸 핵심으로 포커스를 두셔야 돼요. 그래서 고구마가 100g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고구마는 무조건 100g을 넘기면 안 돼요. 차라리 다른 야채들을 통해서 충분히 배는 불려주시면 돼요. 뭐든 좋은데 배를 부르게 하시면 돼요. 근데 뭐만 안 들어가면 된다? 당만 안 들어가면 돼요. 만약에 내가 당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내가 먹을 야채나 채소 같은 것들이 이게 당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챗 GPT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얘가 당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엄청 심플해요. 당이 없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는 이틀을 보내면 됩니다. 끝. 그리고 나머지 6일은 평생 우리가 쉐이크만 먹고 계란만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습관 잡아주는 시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어요. 제대로 된 끼니를. 대충 건너뛰거나요. 뭐, 여찌저찌 밥이 아닌 것들로 먹어 치우거든요. 그래서 습관 만드는 거예요. 아침에 공복 간헐적 단식, 저 릴스 올렸는데, 간헐적 단식하고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 130% 이상 증가했다고. 간헐적 단식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것도 꾸준히 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쩔 때는 간헐적이었고, 어쩔 때는 간헐적이 아니면 간헐적 단식 되지 못해. 이게 항상 뭐냐면, 바이오리듬, 이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호르몬이거든요. 내가 언제 이 호르몬을 내보낼지를 내 몸을 학습시켜주는 게 중요한 건데, 아침을 먹었다, 안 먹었다, 저녁을 먹었다, 안 먹었다, 야식을 먹었다, 안 먹었다, 이 습관이 대사를 망치는 초초초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먹어도 상관은 없지만, 어쨌거나 아침, 점심, 저녁이 일정한 시간으로 먹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에 제대로 내가 한 끼라도 챙겨서 먹을 수 있는 게 쉐이크이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쉐이크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점심에 일반식으로 먹으라고 하는 건 보통 사람들이 점심을 많이 먹어요. 저녁을 일반식으로 먹어도 괜찮습니다. 호르몬만 일정하다면. 대신에 저녁에 잠자는 효소가 또 나와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저녁은 4시간 전에 끝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녁 4시간 전에 어, 쉐이크를 먹든 저녁을 먹든 상관없어. 근데 또 뭐예요? 잠자는 동안 우리 또 당독도 오르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저녁을 먹고 나면 에너지를 많이 안 내보내기 때문에 안 쓰잖아요. 보통 밤에. 그렇기 때문에 쉐이크를 먹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저녁을 먹고 싶어서 먹었다 하면 움직여야지 뭐. 조깅을 하든 산책을 하든 잠깐 움직이는데 또 너무 많이 과도하게 움직여도 혈당에 도움이 별로 안 돼. 그러니까 자꾸 예외를 두지 말고 그냥 하나로 가져가기 위해서 정해둔 거예요. 이거 돼요? 저거 돼요? 이건 괜찮아요? 저건 괜찮아요? 물어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해진 대로 10일 하라고 그렇게 맞춰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침, 점심, 저녁을 무조건 먹어라. 그리고 아침, 저녁은 쉐이크를 먹어라. 대신에 아침, 저녁 쉐이크 먹을 때도 뭐 먹어요? 계란 먹어요. 점심 먹을 때도 뭐 이상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먹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 대한민국 사람이라 고기를 끊으면 죽는 줄 알고 쌀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은 쌀은 아예 안 먹어도 돼요. 야채하고 뭐 이런 것들에 과일 같은 것들에 탄수화물 충분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쌀은 안 먹어도 되지만 먹어도는 됩니다. 뭘 많이 먹으면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그래서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많이 하는 것을 계속 그 습관화 시키면 돼요. 근데 사람이 사실 생각보다 되게 금방 습관화가 돼요. 내가 단백질 위주로 먹으세요라고 하는 것을 6일 동안 계속 얘기하면 이거 끝나고도 왠지 탄수화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 것보다는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찾게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안 먹을 수는 없어. 제한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밸런스가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10일은 조금 타이트하게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권하되 단백질과 지방이 들어있는 식사를 권하되 탄수화물은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게 좋다. 해서 만들어진 게 퀵바디의 10일 식단입니다. 그래서 그 단백질과 지방, 요즘은 또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뭐 빨간 레드밋 많이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은 라두유, 그 돼지고기 기름이 그렇게 좋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뭐든 과유불급이에요, 사실 저의 생각은.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없어요. 그냥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지방이 얼마만큼 넣어야 되고 탄수화물 얼마만큼 넣어야 되고 계산하다 보면 너무 복잡하고 따라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단백질 위주라고 그냥 정해주는 거예요. 말 안 해도 탄수화물을 먹게 돼 있고 말 안 해도 지방을 먹게 되어 있어.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인 거지. 그래서 단백질만 제대로 잡아주시면 나머지는 따라서 먹게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는 너무 잡지 않는다가 결론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점프 스타트윈을 먹으면 결과가 더 좋아집니다. 네. 스타트윈을 먹는 것보다 점프 스타트를 먹으면 결과가 더 좋아져요. 어, 사실 사람마다 조금 다른데요. 스타트윈을 먹고 대변을 더 잘 본다는 분도 계시지만 장벽이 약하고 장누수가 좀 있고 혈당이 많이 오르시는 분들은 사실 변비 되게 많이 와요. 이미 기존에 변비 있으셨던 분 포함해서 그런 분들한테 점프 스타트윈이 훨씬 더 네, DNA 호스트님 누구세요? 네. 아, 장 기신 분, 키 크고 장긴 분이네요. 네. 평경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변비가 오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사실 스타트균을요. 이거는 정원영 프로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너무 식이섬유가 과달아서 그 안 나오는 거라서 반봉씩 나눠서 아침 저녁으로 드시는 게 더 좋아요. 아침에 반봉 타서 먹고 저녁에 반봉 타서 먹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은 하루 적정 노른자 두 개라고 많이 먹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혈당액질랑 같이 먹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아침 안 먹고 하루 두 끼를 늘 먹던 사람들은 킥바디 어찌 하면 좋을까요? 아침을 드셔야 되죠. 네. 쉐이크를 드시는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분이 아침 안 먹고 하루 두 끼 먹어서 킥바디 안 할 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죠. 네. 그러면 습관을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 쉐이크를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네. 또 있나요? 네, 질문 지금은 없었습니다. 스타트 해결. 맞아요. 변비 오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물 조금 더 드셔주시면 좋은데 그래서 변비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점프 스타트 윈이 사실은 반응이 더 좋아요. 점스윈을 먹으신 분들은 변비 얘기를 많이 안 하긴 해요. 그리고 스타트윈을 먹어가지고 이미 변비기가 있는 분들은 야채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식이섬유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긴 변비여가지고 야채를 너무 많이 먹는 것보다 뭐 지방 버터 한 조각이 들어가 있는 호밀빵이라든지 아니면 아보카도라든지 올리브유 샐러드 말고 올리브유를 좀 두른 뭐 빵, 아보카도 뭐 이런 거 더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견과류 한 줌. 너무 많이 말고. 갑자기 질문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답변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탄수화물 고구마 안 먹고 계란을 더 챙겨 먹어도 될까요? 됩니다. 근데 탄수화물이 극단적으로 좀 작기는 해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한두 번 정도는 고구마를 드셔주시고 한 끼에서 두 끼, 한 끼 정도만 고구마 스킵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배부르면요. 배부르고 남겨놨다 고구마 나중에 간식으로 먹어야지 하면 간식으로는 드시지 마세요. 고구마를 먹을 수 있는 타이밍은 혈당액질을 먹었기 때문에 고구마를 먹어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있나요? 아까 이거 대답했는데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 드셔도 됩니다. 계란 두 개 이상 드셔도 돼요. 네. 아침에 식사를 챙기고 대사를 깨워야 스타트. 아, 네. 오케이, 오케이. 가스가 너무 많이 차는 경우를 질문하신 건가요, 조스키 사장님? 아, 그리고 그 고구마를 드셔야 변비가 조금 더 해결이 돼요. 그래서 아마 그 체크해 보시면 변비 오시는 분들 배부르다고 먹으라고 하는 간식 추가로 안 먹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먹으라는 대로 좀 드셔야 돼요. 변비가 오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갑자기 퀵바디 한다 그래가지고 1등 욕심이 나거나 아니면 너무 간편하니까 딱 요거 쉐이크만 먹으면 변비 와요. 들어가는 양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래서 많이 넣어줘야 많이 밀어냅니다. 생리 지나고 올 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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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기 때 다이어트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퀵바디 다이어트를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뒤에 남은 게 많은데 저 지금 질문하다가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건 거죠. 저의 마이 스토리.
제가 처음에 5년 미만으로 5년 전쯤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제 5년 전에 몸무게 83kg였기 때문에 제 원래 모태 뚱땡인 줄 아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임신하고 이제 83, 예인 사장님이었나? 제가 뚱뚱한 줄 아셨던 분이? 네. 근데 이제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 다시 요요가 오지 않는 이유를 살펴봤더니 제가 이 대사를 살리는 습관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똑같이 TR 라이트, TRB로 제가 다이어트를 했는데 이런 몸이 된 거죠. 괜찮죠? 나쁘지 않죠? 네. 근데 이렇게까지 다이어트하고 제가 늘상 유지하던 근데 저는 다이어트 성공했는데 항상 디저트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몸무게가 어느 정도 적정선, 제가 아침에 쉐이크를 안 먹은 날이 거의 없어요. 365일 중에 삼시세끼는 무조건 제 시간에 밥을 먹는 스타일이고요. 배가 고프면 그 정확한 시간에 배가 고픈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대사가 잘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 과일이라든지 디저트를 좀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안 먹으려고 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먹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가지고 있던 지방이 있어요. 뱃살 같은 게. 그래서 킥바디 제가 10일을 했을 때 저도 이렇게 된 거예요. 몸이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납작해졌어요, 더. 그래서 10일 동안 하면서 납작해졌는데 제가 다 해보고 이거를 지금 맞춰서 컨설팅을 이 플랜을 짠 거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하면서 뭐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 제가 처음에 이게 이제 10일 전, 킥바디 전이 11.4kg의 체지방 양이었는데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체지방만 탔어요. 체지방만. 이렇게. 앞에 게 지금 안 보여서 그런데 꾸준하게 11.4부터 계속 타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갔냐면 9kg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킥바디 끝나고 나서 최종 체지방이 이만큼 내려갔어요. 체지방률이 17.9%까지. 근데 사실 겉보기 몸무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죠. 그리고 이 사이에 근육이 약 1kg가 늘었어요. 사실 이게 제 몸에 되게 변화하기 쉽지 않은 변화거든요. 이 단위가 내려가는 게. 근데 이 몸이 그냥 사실 퀵바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힘들게 다이어트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가능하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건 거죠. 뿐만이 아니라 이 10일 동안 이제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제 큐바디 1, 2, 3, 4, 5, 6기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좀 보여드리면 제가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지방이 내려갔던 것처럼 소비자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됐어요. 이런 결과들이 일어났어요. 1기에는 6.1kg가 빠졌습니다. 이 1기 1등 하신 분이. 근데 1등 하신 분이 6.1kg가 빠진 게 제일 많이 감량된 양은 아니고 더 많이 감량된 분도 계신데 뭐 눈바디라든지 체지방률이라든지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분이 1등인 거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다 거의 소비자여가지고 SNS엔 쓰시면 안 됩니다. 네,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SNS로 유입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허락받고 한 분만 이렇게 올려놓은 거라서 가급적이면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기에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저하증 때문에 30kg가 찐 분이에요. 근데 본인이 자기가 놀라가지고 매일 이렇게 체중을 찍은 거예요.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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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도 빠짐없이 100g이라도 빠졌어. 그걸 10일 동안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몸무게가 6.5kg가 빠졌는데 더 대박인 건 6.5kg가 빠진 게 다가 아니라 근육이 3.5kg가 늘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체지방은 더 많이 빠진 거예요. 9kg 이상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12%의 체지방률이 감량한 거거든요. 근데 더 대단한 거는 막 이 앞에 분은 여자분들이고 이 남자분들. 남자분들은 사실 만성적으로 뱃살이 엄청 많잖아요. 거의 뭐 고지혈증 다 달고 사시잖아요. 이분들이 10일 만에 이 풍선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이분은 10일 만에 14.9kg 체지방이 감량했어요. 몸무게는 7.6kg 감량했는데 근육이 6kg가 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분은 6.7kg 체중 감량. 원동철인데 없으니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분 5.4kg 체지방 아니 킬로그램 감량한 거예요. 이게 10일 만에 가능한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건 진짜 소비자니까 절대 쓰시면 안 되는데
사실 순위 안에 안 들어서 그렇지 10일 만에 다들 이런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저 몸무게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눈발이 다 찍었는데, 전부 다 변했고, 전부 다 뱃살이 다 들어갔고, 사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몸의 반응이 좋으니까, 전부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한 번 더 킥바디를 10일 더 도전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아니면 최소한 유지방이라도 들어오시거든요. 이렇게 되는 게 이 킥바디의 결과다. 너무 좋은 건 뭐냐면 자기들이 했을 때 사실 너무 생각보다 제가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10일 안에 사실 우리 결과 제일 빨리 나는데 우리 제품 너무 좋아서 10일 안에 결과 진짜 빨리 나는데 했기 때문에 의도한 대로 본인들이 생각해도 10일 만에 일어난 결과라고 생각하기에 너무 빨리 빠지는 거죠. 이분들 중에서 절반 이상은 원래 다이어트를 하려고 계속 노력하셨던 분이에요. 운동도 하고 식단도 하고 하셨던 분들. 근데 1g도 빠지지 않다가 이렇게 몸이 변화하니까 정말 본인들이 놀래서 나 자발적으로 좀 더 하고 싶어요. 아니면 주변에서 알아보기 시작해요. 하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사실 제가 캡처를 다 못했는데 이런 결과들이 나온 거예요. 저 친구들이 3명 물어봤어요. 3명 소개할게요. 저희 누구랑 같이 하려고, 누구랑 같이 하려고, 누구랑 같이 하려고. 킥바디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10일 만에 끝나기 때문에 10일 안에 결과가 나고요. 그러면서 친구들을 다 달고 들어옵니다. 데리고 들어와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가 있는 건 거죠. 자연스럽게 제가 연결해서 보상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러니까요. 이게 10일 안에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부터 이걸 가지고 돈 버는 얘기해 드릴 테니까 딱 집중해서 한번 5분만 더 들어보세요. 자, 한 명만 소개해도 우리 이제 뭐 받아요? 원래 받던 보너스긴 하지만 셀링 보너스 받죠. 킥바디 사실 소개하기 너무 쉬운 금액이에요. 10일 안에 5kg가 빠진다, 5kg 이상이 빠진다고 하고 내가 진짜 열심히 10일 동안 도전해서 살 빠지니까 주변에 소개하기 너무 좋잖아요. 소비자들이 소개를 알아서 한다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셀링 보너스 얼마 받아요? 37만 9천 원이 4%니까 15,000원 캐시백 받아요. 근데 3명 소개하면 어떻게 된다? 캐시백이 8%로 늘어나면서 9만 1,000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 중에서 또 소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소개합니다. 본인들이 끝나기 전에 벌써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짜 줄줄이 친구들을 다 데리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제가 기획했던 건 뭐냐면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처음에 킥바디를 할 때 10일을 하고 10일을 쉬고 10일을 하려고 했는데 10일을 하고 그 사이에 소개를 너무 많이 해서 쉴 틈 없이 한 달에 3번, 4번이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일주일에 하나씩 계속 새로 오픈해야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소개와 재구매가 너무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퀵바디를 우리 아영 사장님 저희 팀이니까 아시겠지만 정말 쉴 틈 없이 계속 돌아가요.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는 적도 있었어요. 추석 연휴 때도 좀 돌려주면 안 되냐고 했는데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추석은 좀 쉬자 해서 오늘 다시 시작했거든요. 그럴 정도로 정말 빠르게 소개가 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건 뭐냐면 레퍼럴이 진짜 빨리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명이 3명을 소개하는 이 레퍼럴 보너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얼마다? 내가 3명을 소개한 상태에서 3명의 레퍼리 일어나면 13만 6천 원이라는 레퍼리 보너스 나오죠. 근데 이 3명이 각각 3명을 소개했을 때는 얼마 나와요? 9명이 되면서 40만 원이 넘어가는 돈이 나옵니다. 벌써부터 내가 10일 챌린지 한 돈 뽑았기 때문에 이 벌써 재밌어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회사가 난리 났잖아요. 미쳤잖아요. 뭐 줘요? 보너스 줘요. 10월에서 12월 한정으로 뭐 줍니까? 어, 10만 원씩 보너스 주잖아요. 내 하위 어필리에이트 500포인트 한 사람이 생길 때마다 10만 원씩 특별 보너스 줘. 근데 너무 킥바디가 좋아서 그냥 소개했는데 이 사람들 뭐 됐어요? 500포인트 이상 하는 어필리에이트 된 거야. 어. 그러면은 한 사람당 10만 원씩 이 사람도 받고 나도 받게 되는 거죠. 나는 3명의 어플리에이트를 창출했으니까 보너스 얼마 더 받아요? 30만 원 더 받아요. 그래서 내가 2명, 이거 셀링 보너스, 3명 소개해가지고 셀링 보너스 9만 1,000원에
레퍼링 보너스에서 50만 원 받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일은 똑같이 했는데 10월이라는 이유 때문에 30만 원 더 받아. 그냥 10월이라는 이유 때문에. 지난달까지 안 줬잖아요. 10월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거 준단 말이에요. 근데다가 만약에 내가 대리점이야. 그러면 나로 인해서 총 매출 얼마예요? 455만 원 일어난 거예요. 37만 9천 원이 455만 원짜리 매출이 되는 엄청난 확장과 레버리지가 진짜 빨리 일어나요. 효과가 너무 빠르고 좋기 때문에. 그래서 빌딩 보너스 10% 하면 45만 원이 추가로 들어오죠. 그냥 이해하기 쉽게 포인트로 계산 안 하고 그냥 금액으로 다 계산을 할게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한 달 총, 첫 달, 내가 10일이 돼서 10일 끝나기 전에 3명씩 데리고 들어오면 얼마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25만 원 받는 거예요. 첫 달부터. 첫 달부터. 그쵸? 대박이지 않아요? 첫 달에 내가 3명, 내가 실제로 소개한 거는 3명밖에 없어. 내가 실제로 일으킨 매출이 100만 원이 안 돼요. 근데 125만 원의 커미션을 받아가는데 내가 실제로 일으킨 매출 얼마다? 10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125만 원 받아가죠. 미쳤죠? 근데 더 대박인 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최소 유지 보너스. 최소 유지 보너스, 유지 프로그램이 들어가기 때문에 죄송해요. 저희 딸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최소 아까 여기 계셨던 분들이 총 12명이거든요. 이 12명의 소비자가 그대로 퀵바디를 다시 하지 않더라도 유지 프로그램만 들어가더라도 재구매 소비자가 12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유지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10일에 37만 9천 원을 썼잖아요. 근데 한 달 동안 혈당액지 한 박스랑 쉐이크 두 박스, 최소한 하루에 한 끼 쉐이크를 먹고 하루에 한 번 혈당액지를 먹는 기준으로 뒀을 때 30일 프로그램으로 27만 4천 원이거든요. 그러면 12명이 최소한 27만 4천 원 재구매만 일어나도 아까 지난달에 10월에 만들어 놨던 이분들 때문에 자동 매출 얼마 떴어요? 330만 원 떴어요. 재구매로.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내가 똑같이 한 번 더, 내가 뺀 걸 가지고 3명씩 더 소개하면 10월이랑 똑같이 한 번만 더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 3명을 구하고 3명씩 더 소개하고 하는 걸 한 번만 더 하게 되면 셀링 보너스 15만 6천 원, 레퍼링 보너스 70만 5천 원, 특별 보너스 아까 인당 3명 10만 원씩 10만 원, 10만 원. 이거 또 주잖아요. 11월에. 또 주잖아요. 그래서 30만 원. 그리고 총 나의 사업자 보너스 330만 원 더하기 아까 455만 원이었잖아요. 더하면 785만 원. 이번 달에도 내가 실제로 신규로 영입한 건 몇 명이었어요? 3명밖에 없어. 100만 원 매출했는데 785만 원이 나로부터 매출이 일어나면서 78만 5천 원이 사업자 보너스로 들어오거든요. 사실 이건 이제 안 받을 수 없어. 지난달에 사업자가 아니었어도 무조건 그 달에 됐기 때문에 이번 달에 무조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커미션이 얼마가 돼요? 195만 원이 돼요. 여러분 근데 놀라지 마세요. 3개월째가 되잖아요. 12월이 되면 얼마를 받느냐면요. 재구매 소비자 몇 명 됐어요? 12명? 12명 누적했기 때문에 총 몇 명이에요? 24명이 되는 거예요. 재구매 소비자가. 그러면 이분들이 한 번 더, 우리 TR라이트 생각해보면 3개월 유지하는 거 맞죠? 3개월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상하지 않단 말이에요. 중간에 유지 패키지 들어갔다가 다시 퀵바디로 들어오시는 분도 있어. 나 유지 한번 해볼래요 했다가 나 다시 한번 퀵바디 해볼래요 하는 분도 있고 한 달 더 유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거나 재구매 소비자가 최소한 유지 패키지만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자동 매출이 660만 원이 깔리고 들어갑니다. 퀵바디가 엄청나기 때문에 효과가. 근데 한 달만 더 했어. SNS로 구하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3명을 더 소개하던 소개를 더 받던 어쨌거나 3명씩 나도 3명을 하고 나의 레퍼럴 보너스를 받는 이분들도 똑같이 3명을 더 추가로 소개하게 되면 똑같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재구매 소비자가 깔려 있기 때문에 나의 셀링 보너스가 12%로 늘어나요. 그러면서 레퍼링 보너스는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16%가 됩니다. 똑같은 일을 했는데
두 번에 걸쳐서 유지 패키지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16% 보너스를 받는 구간들이 생기는 거예요. 일은 똑같이 했는데. 그렇게 되면서 특별 보너스 12월까지 주잖아요. 이 보너스 받고 사업자 보너스가 얼마의 매출이 났다? 자동 매출 660만 원 일어났기 때문에 1100만 원 매출이 일어나요. 그러면 사업자 보너스만 해도 110만 원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내 커미션이 총 얼마예요? 340만 원까지 됩니다. 37만 9천 원 투자해서 킥바디 했는데 340만 원을 벌어가는 거예요. 대박이죠. 사업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엄청난 기회와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거 처음 시작한 이 어필리에이트 2분만 비알이 되고 끝나는 문제예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까운지 안타깝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분들도 각각 소비자가 19명씩, 9명씩, 9명씩, 12명씩, 12명씩, 12명씩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12월까지 하면 각각 12명씩의 24명씩의 소비자들이 더 생기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동으로 뭐가 돼요? BR이 돼요. BR. 그러면서 이분들이 각각 785만 원씩을 매출을 일으키는 BR이 되는 거예요. 이 자동 구매는 나만 일으켜진 게 아니라 이분들이 소개한 3명, 3명, 3명이 다 일으켜졌기 때문에 나의 지난달 매출과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785만 원 매출, 이분도 785만 원 매출, 이분도 785만 원 매출이에요. 이거 포인트로 환산하면 몇 포인트게요? 약 5천 포인트 정도 돼요. 3명이 있고 5천 포인트 하는 파트너가 배출되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러요? EBP라고, 루비. 바뀌죠, 이제? 루비라고 불러요. 루비가 돼서 1월을 맞이하면 뭐가 된다? 석세스 트립을 자동으로 연결하게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까지 도전할 수 있냐면 스타클럽도 도전하게 됩니다. 스타클럽이 자동으로 연결이 돼요.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예시한 대로 3명, 3명, 3명이 똑바로 다 같이 확장되지 않더라도요. 이 중에 한 라인이라도 785만 원이 매출이 뜨는 사람만 돼도 일단 나는 EVP가 될 수 있고요. 신규로 함께하는 스타클럽 같이 갈 수 있는 크리에이터가 바로 도전이 시작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시한 대로 3명씩 똑같이 다 같이 확장이 돼서요. 사실 이 그림에서는요, 11월에 한 사람, 12월에 한 사람은 스타 BR이 추가로 된다는 가정을 안 했기 때문에 확정은 더 크게 많이 일어날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사실 이거 되게 보수적으로 잡은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순간 뭐가 된다? 스타클럽에 나와 함께 홋카이도를 갈 50만 원을 받아서 홋카이도를 갈 파트너. 이번 일본 컨벤션에 나와 함께 갈 팀원이 최소 몇 명이 늘어난다? 세 명과 함께 도전해서 한 명씩 레버리지를 하기 때문에 총 10명이 같이 가게 됩니다. 나와 일본을 같이 가는 팀을 10명을 만드는 엄청난 계기가 되는 게 바로 뭐다? 아주 별거 아닌 매출. 37만 5천 원이 불러일으키는 나비 효과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과정, 3개월 과정 안에서 과연 혈당 엣지와 쉐이크만 구매를 하겠냐는 거예요. 같이 하다 보면 루미스파도 사고 웰스파도 사고 뭐 트랜스포메이션 그 에뚜르도 바르고 같이 쓰는 여러 가지 제품들의 구매가 늘어나고 어떤 분들은 마인드 360이 들어가기도 하고 계속해서 제품이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제가 그건 하나도 잡지 않고 그냥 퀵바디만 확장했을 때 이러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진짜 엄청난 찬스 맞죠? 30만 원 더 주는 게 사실 별거 아닌 거, 10만 원씩 더 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걸 계기로 100만 원이 넘어가는 커미션을 받으면서 다음 달, 다다음 달, 우리 10월이니까 지금 11월, 12월에 같이 집중하는 3명만 열심히 찾아내면 어떻게 된다? 스타클럽을 함께 가고 석세스트리까지 연결해서 함께 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킥바디가 단순히 내 뱃살을 쏙 빼줄 수 있는 제품이어도 너무 충분히 좋겠지만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2026년 상반기에 석세스 트립을 조기 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듣는데 여러분 그 랜선 넘어서